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피 깎기 영상입니다. 뭘 깎아왔냐 하면 바로 이 녀석들, 우유 스팀 피처입니다. 이 피처 같은 경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라떼아트 챔피언 최원재 바리스타님이 직접 만드신 스팀 피처예요. 작년에 출시가 됐었고 이 노란색 같은 경우 품절이 돼서 아예 구할 수가 없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재고가 들어오면서 스카이블루 색상도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깎아달라고 쫄라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자, 이 피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피처랑은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섬세한 라떼아트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피처로 보면 그림이 이리 됩니다 저리 됩니다 얘기하기보다는 라떼아트의 제일 첫 번째는 우유 스티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처가 암만 좋아도 우유 스티밍 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구독자분들 몇 분 모셔서 최원재 바리스타님 직접 우유 스티밍 하는 거를 알려주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스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소리, 오래 소리. 눈으로도 봐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거품 친 것도 알지만 거짓말을 안 합니다. 소리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항상 라떼아트 잘 나오는 그 데시벨 소리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스팀 안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넣어볼게요. 조금 들어갔죠? 그리고 안 들어가게 할 거예요. 섞이는 구간, 그리고 깊게 넣어서 옆으로 섞어주면서 비트는 소리. 이거 뭐다? 시끄럽죠, 소리들이. 얇은 스팀, 플랫 화이트. 라떼 정도 한번 내볼게요. 그 소리는 또 어떤지 느껴보세요. 다운, 공기들. 난 여기서 더 넣어야지 라떼야. 아까보다 공기는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더 안 들어가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섞이는 구간 지났으면 깊게 넣고 옆으로 비틀어. 아까보다 소리가 어때요? 안정적이죠? 끌 때 소리? 이 정도. 그럼 반대로 카푸치노는 어떨까요? 많이 들어가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섞이는 구간, 그리고 깊게 넣어서 비틀어요. 어때요, 소리가? 조용하죠. 스팀이 적게 들어가면 고음이 나고 스팀을 많이 내면 많이 날수록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음이 무거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스팀 치는 소리, 치는 거는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스팀 치는 거는 많이 냈냐 적게 냈냐예요. 치칙 적게 낸 거고 치칙은 라떼고 치칙은 카푸치노예요. 적게 넣냐 많이 넣냐예요.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두 번째 소리, 그 스팀을 냈으면 섞어줘야 되잖아요. 밑에 있는 우유랑 거품을 섞어주는 소리.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섞어준 거를 옆으로 벽면으로 비틀어서 쪼개주는 소리. 그리고 맨 끝에 네 번째, 끌 때 소리만 잘 들으면 라떼아트는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 감고 하늘을 댑니다. 그럼 다운, 낮춰. 공기가 들어가네? 더 넣어야지. 그리고 더 안 들어가야지. 멈춰, 섞여주는 구간.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오르기 전에 섞여주는 구간 지나야 돼. 깊게 넣어, 벽면 위로 압력받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끄면 돼요. 그러면 난 눈 감고 스팀을 소리로만 듣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네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힌트를 얻어요. 그러니까 힌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처음에 스팀을 쳤다가 내리면서 치치치 내요. 그리고 이제 거품이 여기까지 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섞어주는 단계가 보통 옆으로 돌리면 롤링, 바닥에 가까이 오면은 압력이 이 구간. 여기는 압력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온도만 올라가요. 이 구간. 근데 가까이 갈수록 압력 느껴지죠? 이 소리가. 그래서 이 말은 즉슨 피처의 벽면에 가깝게 가서 압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내가 가까이 좁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짧은 구간에서 많은 우유 거품들이, 미세한 거품들이 스팀 때문에 팍 치고 돌고 돌면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좀 더 마이크로폼처럼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좀 더 압력 받고 버블이 깨지면서 좀 더 작은 입자들이 되고, 그게 좀 더 실키하고 좀 더 벨벳한 느낌의 실키한 그런 거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쪼개주진 않고 그냥 온도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얘를 스팀을 가깝게 여기든
벽면이든 롤링을 시키든 둘 중에 하나는 옆으로 벽면에다 부딪혀줘서 쪼개주는 소리를 내야 돼요.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원재 바리스타님이 말씀하시길 우유 스티밍 작업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스팀 칠 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팀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스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원재 바리스타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공기 주입, 롤링 요까지만 하고 우유 스티밍 작업을 끝냈거든요. 근데 최원재 바리스타님은 쪼개기라는 과정이 하나 더 있죠. 영상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스팀 노즐을 옆 벽면이나 아랫면에 가깝게 붙여서 스팀 압력을 확 주면서 거품을 좀 더 잘게 쪼개는 그 과정이에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눈에 보이기가 엄청 좋아졌어 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걸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 라떼아트를 아직까지 잘 못하는, 그러니까 초보 단계 분이 계셨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라떼아트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초보 단계인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분 위주로 제가 또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크레마 안정화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스팀 피처는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또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팡팡팡. 오, 괜찮아. 괜찮아. 휴지 드릴게. 좋습니다. 오, 괜찮아요. 아까 안정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우유를 너무 꿀렁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안정화 하실 때는 줄기를 여기에 무게감을 싣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꿀렁이시니까 우유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면 얘를 잡고 손목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살짝 꺾은 상태에서 우유를 끝에 걸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유를 끝에 걸쳐 놔 보세요. 끝에 내보내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손목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뒤에 팔꿈치 있죠. 팔꿈치 뒤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뒤를 내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올리고 뒤를 내리고 우유가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얘를 이대로 돌리는 거예요. 우유 끝에 걸쳐 놓고 우유는 안 나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낙차가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 돼요. 간격. 그래서 뒤를 들 거예요. 팔꿈치로. 네. 쭉 뒤를 두고 계속 우유를 일단은 계속 내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일정하게 계속 쭉 나가게 뒤를 계속 들 거예요. 뒤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우유가 계속 나가게끔 하면서 원형으로 하실 거예요. 원형으로 돌릴 거예요. 계속 우유가 나가게끔. 그쵸.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방향을 돌리든 어느 위치에 있든 우유가 계속 일정하게 나가게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리는 연습을 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우유는 고요하게 나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피처를 귀 잡듯이 이렇게 귀 잡듯이 잡을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잡고 있으세요. 따봉 해서 누르고 얘는 여기를 누르고 좋아요. 그 다음에 팔씨름 하듯이 팔꿈치를 여기다 올리세요. 그리고 일자. 그러면 이제 팔씨름 하듯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휘어서 잡으시면 안 되고 항상 일자로. 그 다음에 주먹. 그 다음에 뒤로 꺾어요. 그 다음에 이대로 올라와서 이대로 낮출 거예요. 스톱. 주먹. 그 다음 손가락 힘. 팔꿈치 내밀으시고 손목에 힘. 네, 살짝 꺾어 놓으실 거예요. 스톱. 그쵸. 좋아요. 지금 이 자세가 제일 베스트예요. 팔꿈치 뒤로 쭉 들어. 그 다음에 우유 끊어. 내려. 그치. 이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올려, 내려, 올려, 계속 나가게끔. 일단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안정화가 힘드신 분들은요, 꼭 얘를 안 돌리셔도 돼요. 왼손으로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왼손만. 우유는 오른손은 계속 내보내줘야 돼. 이렇게 안정화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손 한번 써볼까요? 우유 계속 나가게끔. 근데 원형으로. 우유가 계속 나가게끔 하면서 원형으로. 다리미질하듯이. 다리미질. 얘가 다리미라고 생각하면서 다리미질하듯이. 그치. 우유가 계속 나가게끔. 그쵸. 정말 재미있었고 유익했고 영상 같은 걸 직접 찾아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왕초보였던 저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유튜브로만 배웠던 저에게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유익했어요. 약간 모르던 부분을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알려주시는데 뭔가 이해도 쏙쏙 되고 재밌었습니다. 이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 피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피처보다는 이제 얘는 500ml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처음에 썼던 600ml보다는 좀 더 작은 피처예요. 그래서 우유를 조금 덜 넣고 스팀을 해도 좀 더 안정적이고 피처 자체 무게가 가볍고요. 그 다음에 입구를 보시면 이 입구가 상당히 뾰족하기 때문에 섬세한 결을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스카이 블루가 새로 출시가 되어서 이 노란색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솔드아웃이었는데 두 개가 요번에 2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주둥이 부분이 얘는 지금 좀 뾰족한 느낌인데 약간 네. 둥그란 애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둥그란 애와 뾰족한 애의 차이점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붓도 얇은 붓이 있고 약간 넓은 두꺼운 붓이 있잖아요. 두꺼운 넓은 애들은 힘 있는 결을 칠 때 두꺼운 라인을 칠 때 좀 더 좋고요. 약간 밀어넣기 할 때도 좀 더 좋고요. 얇은 애들은 말 그대로 섬세한 선을 만들 때 좋습니다. 두꺼운 애들은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이 있고 양도 좀 어느 정도 내보내줘야 결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반동 치는 그 구간도 짧고 결을 뾰족하게 얇게 내보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하트만 나는 그릴 거야 라고 하면은 그쵸, 넓은 게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얘는 뾰족하기 때문에 좀 잘못 내보내면 안으로 크레마 뚫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이 피처를 써보면서 느꼈던 점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체감이 되는 거는 이 주둥이가 뾰족한 거. 이 부분은 기존에 제가 쓰던 피처랑 너무 다르게 나와서 좀 놀랬습니다. 제가 두 가지 피처로 똑같은 그림을 지금 한번 그려볼 건데요. 보면서 얘기를 또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피처를 한번 보면 이 피처가 제가 즐겨 쓰는 피처입니다. 주둥이 모양 보시면 약간 라운드져 있죠. 둥그스름합니다. 이게 최원재 바리스타님의 어로우 저그입니다. 뾰족하죠.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얘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 그리고 끝이 떨어져 있어요. 좀 붕 떠 있죠, 이 사이가. 자, 안으로 들어가서 쪼개기.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쪼개기. 좀 전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만든 지 조금 지나서 지금 보면 옆에 장거품이 터지긴 했지만 그림만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옆에 약간 이렇게 허옇게 얼룩이 좀 묻어 있죠. 어로우적으로 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보다는 좀 더 크레마 쪽이 선명합니다. 물론 가해 쪽에는 좀 허옇게 된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명도가 어로우저가 더 뛰어나다.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결 자체가 얘는 뭉툭뭉툭하게 하고 다 붙어버렸죠. 근데 얘는 좀 더 섬세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둘 중에 이게 더 예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품 두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게 조금 더 두껍게 제가 했거든요. 요 정도. 두 번째로는 어로우저그 요 정도입니다. 조금 더 많이 냈어요, 얘를. 왜 더 두껍게 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어로우적으로 할 때 거품을 조금 더 많이 낸 이유는 쟤는 아까 최원재 바리스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둥이가 좀 뾰족해서 크레마를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처음에 적응이 좀 안 되고 그림이 흐릿하거나 좀 작게 떴습니다. 크레마 위에 얹어지는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거품을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두껍게 치니까 크레마 위에 잘 얹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치던 피처로 거품을 좀 더 두껍게 치면 거의 떡이 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 뭉쳐버려서 그림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로우저그는 주둥이가 뾰족하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 스타일입니다. 무조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얇게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선명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어로우저그는 주둥이가 뾰족하니까 처음에 크레마 안정화를 할 때에도 크레마를 많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크레마 위에 지저분하게 얼룩이 안 묻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도를 봤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둥이가 뾰족해서 크레마를 좀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쓰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썼을 때는 오히려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적응이 좀만 되면 훨씬 더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비엔도 사이트에서 이번에 커피깎이로 할인 판매가 들어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밑에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떼아트 챔피언이 만든 피처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좋은 피처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